한 주의 시작, 이 즐거운 월요일의 큐시트 회의 시간입니다. 이 큐시트 회의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이 진중한 김현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첫 아이템 준비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아이템은 이제 감옥 발언 후 큰절 이재명, 그리고 토론회 열공 윤석열입니다. 일단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의 이제 주말 이야기 한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재명 후보 쪽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 주말에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서 지면 감옥 갈 것 같다. 이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에 지금 후폭풍이 지금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의 이 감옥 갈 것 같다 이 발언 어떤 발언이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하고도 맞짱을 떴습니다. 그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렵습니다. 지금 검찰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조직들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보내는 정권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앞서 보신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이 석촌호수에서 이제 일정이 있다가 여기서 갑자기 즉석 연설 자리가 생겼는데 여기서 나온 이제 어떤 즉흥적인 발언이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김건희 씨가 이제 비판적인 언론 가만두지 않겠다 이 녹취가 좀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야기까지 거론을 하면서 조금 이제 윤석열 후보의 보복 정치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윤석열 후보가 검찰 출신이었다는 것을 좀 지적을 하면서요. 이 검찰의 보복 정치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리고 그게 나는 너무 두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뭐 앞서 보신 것처럼 뭐 이 보복 정치가 가능하겠느냐 국민이 보고 있는데 네. 그리고 그런 정권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한 같은데 번씩 주고받았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등장을 하면서 네.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윤석열, 추미애 이 두 사람 예전에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시절에 엄청난 갈등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미애 전 장관 이제 윤석열 후보가 검찰을 떠났는데도 지금 검사들한테 고위 검사 간부들한테 말을 편하게 하는 정도의 뭐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요. 특히 김건희 씨 이야기 또 다시 꺼내면서 네. 뭐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뭐 집사 부르듯이 이렇게 쉽게 부르는 사람이다. 이게 녹취록에 나왔다. 이 내용을 또 저격을 하면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의 검사들이 지금 검찰에 그대로 있다면서 이 검사들 검찰에 그대로 남아서 검찰 정부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과거에 자신의 검찰개혁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제 또 비판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여기에 또 이제 한동훈 전 검사장이 다시 한번 네. 입장문을 내면서 이야기가 또 커졌습니다. 이제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김건희 씨와 통화는 한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 네. 대신 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전화가 안 돼서 자기가 검찰총장의 배우자한테 전화를 해서 윤석열 후보와 통화를 하기 위해서 김건희 씨와 통화를 한 거지 네. 뭐 어떤 사적인 의미로 통화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추미애 전 장관이 나한테 훈계를 한 이야기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네. 비판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 발언이 확대되면서 주말 정치권에 좀 시끄러웠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보면은 이 김현 기자 얘기처럼 이 감옥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지금 좀 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각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 그래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서 왜 굳이 이 감옥 발언을 해서 좀 긁어 부스럼을 만든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긴 하거든요. 네, 지금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 어느 선거보다 중요한 특징이 대선 후보들의 유력 후보들이 비호감도가 가장 높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거티브 공세가 상당히 심해요. 네.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비호감도가 높은 게 네거티브가 심해서 비호감도가 높아서 증거인지 비호감도가 높으니까 의존할 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네거티브에 의존해서 그런 건지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모르지만 네. 상대방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은 좀 정체고 뭔가 좀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 되는데 이 네거티브를 세게 한 거죠. 윤석열 후보가 검찰 출신이니까 되면은 날 틀림없이 감옥 보낼 거다. 검찰이 어느 검찰이냐. 있는 죄도 없게 만들고 없는 죄도 있게 만든 게 검찰이니까 나 틀림없이 감옥 보낼 거다.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 호소하고 결집하는 효과는 노린 거는 같은데 이게 일종의 좀 각인 효과를 부를 수 있거든요. 과거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에 나와서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아, 네. 예, 아바타입니까? 저희도 사실 수차례 그렇죠. 방송에 나오긴 했어요. 그게 토론에서 나가면서 진짜 아바타 같이 돼버렸어요. 지지율이 그냥 뚝뚝 떨어져 버렸거든요. 오히려 그걸 기점으로. 그렇죠. 그게 안철수 후보가 아니다라고 시청자가 생각해야 되는데 아 맞네 이런 각인 효과를 불러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제일 예민한 게 TV 토론 앞두고 대장동 사태 아닙니까? 그 수천억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건에 관해서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대장동 갖고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또 연관되는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좀 말을 네거티브를 하는데 조금 많이 나간 거 아니냐. 조금 국민들의 뇌리의 이미지상은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달변 리스크죠. 이재명 후보가 말은 잘하고 청산 유수처럼 하는데 저런 게 어떻게 보면은 고비고비 좀 실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윤영걸 대표께서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각인 효과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는 좀 너무 나간 발언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김현 기자, 사실 이 긁어부스럼을 만든 사람은 이재명 후보뿐만은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쪽 이야기를 해보면 어제 윤석열 후보가 SNS에 갑자기 나 사퇴할 생각 없다. 이렇게 네. 짤막한 글을 하나가 올렸습니다. 이게 네. 갑자기 올라온 글이어서 이게 굉장히 기자들도 어제 무슨 일이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은 난 사퇴할 생각 없다. 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이게 어떤 해프닝으로 끝이 난 게 이게 사실 북한 매체 통일의 메아리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사퇴해라 이런 어떤 성명 같은 거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대답을 한 거였거든요, 사실. 네. 아니 사실 저 SNS를 보고서 생각을 한 게 누가 사퇴하라고 했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뭐 또다시 국민의힘 내분이 시작된 건지 뭐 이런 추측도 나왔었는데 맞아요. 알고 보니 이 통일의 메아리라는 북한 매체를 향해서 입장을 내놓은 거였고요. 이 통일의 메아리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제 굴복할 생각 없다, 사퇴 안 할 거다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짧은 설명이 굳이 없는 이 짧은 2줄짜리 성명 때문에 굉장히 큰 혼란이 일었고요. 일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좀 북한 매체에 대해서 과잉으로 대응을 하는 바람에 조금 쓸데없는 논란이 일지 않았냐. 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여야 후보 할 것 없이 다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좀 이 구설에 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이 상호 좀 공격을 하려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고 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실수 때문에 좀 구설을 하게 되는 뭐 이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이재명 후보 경우에는 이 공격하는 면에 있어서 사실 예전엔 윤석열 후보를 좀 직접적으로 공격하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 직접적으로 제일 이 앞서서 좀 세게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직접적인 공격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의 그 선제 타격론에 대해서도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명동 즉석 연설에서 이 발언이 나왔는데 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윤석열 후보 향해서 지금 안보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가 쓸데없이 지금 북한을 자극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조금 더 노골적으로 전쟁이 나면 일단 뭐 다 죽는 상황인데 다 부서지고 다 죽는데 그때 이기면 뭘 하겠냐 이렇게 윤석열 후보의 그 선제 타격론 발언을 좀 직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반응을 내놨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윤석열 후보 본인을 비판하는 논리가 북한이 지금 나를 비판하는 논리와 똑같다. 민주당과 북한은 원팀이다. 약간 이제 색깔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두 후보가 선제타격론 발언을 두고 갈등을 좀 이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 안보 갖고 장난친다라고 하니까 북한이랑 원팀이냐라고 서로 이 던지는 말도, 받아치는 말도 지금 굉장히 좀 센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에 좀 날이 서 있는데 이 사실 상호 공격이라는 게 유권자한테 저 사람은 아니야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건데 이 선거에서 저 사람이 아니니까 나를 뽑아주십시오라는 말보다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왜 나여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대선 전략이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움직임 없을까요? 전략? 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조금 이제 특별한 모습을 보여서 또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 어제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갑자기 이제 경기도를 찾은 자리에서 네. 의원들 30여 명과 함께
단체로 이제 큰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큰절 모습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무시한다고 여긴 시장이 유례없는 집값 폭등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사과드립니다. 더 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부족했다 이런 좀 사과의 말씀을 좀 겸해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치로 보답드리겠다 이런 각오를 한번 표현할까 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에 대해서 나도 민주당원으로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과의 뜻을 표했는데 오늘 저 큰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네. 새 세배겸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각오를 보여주는 경험에서 네. 큰절을 드리겠다 이렇게 어떤 절박한 모습을 조금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큰절 이후에 또 이제 조금 눈길이 가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의 이제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7인회가 있습니다. 네. 뭐 본인들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언론과 뭐 정치권에서는 이 7인회를 이제 거의 뭐 사실상 최측근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 이 7인회가 성명을 내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우리는 어떤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겠다는 어떤 뜻을 표하면서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조금 정체되면서 위기에 빠졌다는 어떤 분석 같은 게 나오니까 그쵸. 이재명 후보 저렇게 뭐 단체로 큰절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가진의 이제 어떤 최측근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 보이면서 어떤 절박함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지금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 투트랙 전략이 좀 확실하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국민들한테는 절하면서 사죄하고요. 그리고 이 정부랑은 좀 선을 그으면서 이 윤석열 후보를 좀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국민한테는 사죄하고 윤석열 후보를 좀 세게 공격하는 이런 게 보이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 문재인 정부랑 좀 선을 잡고 긋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높은 정권 교체론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 지금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 지지층이 좀 떠나갈 가능성도 있는데 좀 딜레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딜레마예요, 그게. 예를 들면 지금 30%대 박스권을 못 벗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네. 가장 큰 문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40%를 넘거든요. 네. 41% 뭐 이렇게 네, 네. 나오는데 그것만 오롯이 흡수해도 40%대에 안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낙연 후보와의 호남에서 지지율이 높다는 이낙연 후보와의 원팀도 구성했고 뭐 문재인 정부 차별화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 상징적으로 전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입장에서 벌써 2달 만에 큰절 사과까지 무릎 꿇고 하는 큰절 사과까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할 수 있는 거 다 하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무릎 꿇고 사과를 또 하겠습니까? 정말 할 건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40%대 지지율을 어쨌거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올라가는데 이재명 후보는 3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계속 해왔는데 이 전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설 연휴 전까지 원래 계획대로라고 하면 민주당 기대로는 40%대의 지지율을 설 연휴 직전에 올려놓고 지금이네요. 그렇죠. TV 토론에서 승기를 잡는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연초에 윤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반등하면서 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거죠.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40% 넘는 지지율을 확보하려면 일단 호남에서 잡아야 되는데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여전히 60%대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낙연 후보가 분명히 원팀이 됐는데도 왜 그러냐고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안 후보가 또 올라갔거든요, 지지율이. 그러면서 안 후보한테 윤 후보뿐만 아니라 안 후보한테 호남의 지지율이 또 가면서 여기에서 오롯이 흡수해야 되는 지지율을 일부를 또 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선거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가 차별화를 너무 가속화하면 네. 40%를 받아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받지도 못하고 다른 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딜레마다. 네. 그래서 이제 설 연휴까지 본 다음에는 아마도 다른 뭐 대형 어젠다를 던진다든가 얼마 전에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어젠다를 던지기도 했었고 심지어 뭐 586 용태론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네, 네. 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다 올려놓고 여기서 아마도 이제 뭔가를 끄집어내서 변화를 시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재명 후보가 아마도 조만간 어쩌면 빠르면 설 연휴 전에 뭐 아니면 설 연휴 뭐 직후라도 이 뭔가 좀 새로운 전략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주셨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전략을 좀 알아봤는데 김희영 기자, 윤석열 후보의 전략은 뭐예요? 네, 윤석열 후보는 일단 그 TV 토론의 준비에 일단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본래 이 설날 연휴 전에 호남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이 방문을 검토를 했다가 일정을 취소를 하고 네. 일단은 대선 후보 양자 토론 이제 준비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뭐 캠프 측에서도 지금 뭐 최대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네. 윤석열 후보 뭐 주변에 이야기를 하기로는 벌써부터 준비가 좀 어느 정도 돼서 이재명 후보와의 토론에서 박살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하는 것으로 지금 뭐 전해지기도 하고 있거든요. 자신감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마지막 변수가 남아 있는 게 지금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이 양자 토론에 대해서 지금 금지 처분을 법원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결과가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 토론회가 아무래도 이 대선 전국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둘러싼 신경전 준비 뭐 치열한 상태고요. 윤석열 후보는 호남 방문 일정까지 취소를 하면서 여기에 일단 올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국민의당 그리고 이 정의당이 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이 잠시 뒤입니다. 이 오후 3시쯤에 나올 걸로 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이 설 연휴에 이 대선 토론 어떻게 될지 좀 이 향방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